자, 이제 4강 색채 계획 및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 배색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러니까 기사에 있는 이 시험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이 감성 배색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성 배색에서는 배색 의도 안에 이제 뭐 시장 환경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뭐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건데, 색채 계획은 그게 다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컬러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고 소비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컨셉트가 뭔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최종적인 컨셉트에 의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 뭔지에 대해서 서술을 다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색채 계획에서 이 시장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책에 있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버타운의 지하주차장 색채 계획을 하고자 한다. 실버타운은 고령자와 보호자가 내방하는 곳으로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공간 및 기능적 특성에 맞게 색채 계획되어야 한다. 고령자와 색약자를 배려하고 지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 표시 안내의 출입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색채 계획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 환경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SWOT 분석이라고, SWOT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SWOT. 그래서 S, strength에서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는 이제 기회, 그래서 threat라고 하면은 이제 위협,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즘 시장 환경이 굉장히 고령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이런 실버타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 환경 분석이 될 수 있죠. 거기에서 강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강점이고, 약점은 다만 이런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양로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요양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회라고 한다면은 이 고령화가 이렇게 됨에 따라서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시장이 강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할 때 뭔가 이런 주차장이라는 주차장 색채 계획이니까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런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고령화 시대 실버타운이 수요가 급증하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환경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 컬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즘에는 주차장이 옛날에 회색이었는데 요즘에는 색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간과 색채 계획을 하는 추세이다. 이런 것들이 컬러 트렌드 분석이 될 수 있죠. 소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실버타운이니까 고령자들이에요. 고령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시안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주목성이 높은 색상을 조금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소비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취합해서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 배색에서는 배색 의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다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주차장이므로 조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고 넓어 보이도록 색채 계획을 할 것이다. 또는 뭐 방향과 뭐 위치가 잘 보이도록 명도차를 크게 해서 시안성을 좀 높일 것이다. 무슨 색을 사용해서 주목성을 높일 것이다. 고령자들을 안배해서 무슨 색, 어떤 색 계열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주조색은 몇 프로, 보조색은 몇 프로, 강조색은 뭐 몇 프로의 뭐를 사용해서 어떤 배색을 함으로써 이런 색채 계획을 완성했다 하는 것이 이 색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컨셉이라고 하는 건 목표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감성 배색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 환경이 매우 덥고 뭐 땀이 많이 나는 장소인데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색채 계획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우리의 컨셉, 목표가 뭐예요? 땀이 많이 나고 더워요. 근데 작업 능률은 높아야 되니까 시원하고 좀 차가운 느낌의 작업 능률은 높일 수 있는 색채 계획을 하는 것이 컨셉이다를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한 부분을 뒤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은 매우 더워요. 땀이 많이 나요. 그럼 어떤 색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블루라든지 퍼플 블루, 뭐 또는 그린 같은 뭐 좀 시안성도 그러니까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린 같은 거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뭐 저명도? 너무 어두운 색이면 더운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아요? 딱딱하고 더운 느낌, 좀 그러니까 명청하고 시원하고 뭐 상쾌한 느낌이 들려면 그렇죠. 고명도나 중명도 정도. 채도는 다양하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색의 의도를 잡아가는 거예요.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블루나 뭐 퍼플 블루, 자, 그린 이런 걸 사용해요. 명도는 고명도나 중명도. 채도는 뭐 다양하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조색을 그래서 이렇게 컨셉의 디자인이 딱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 보, 강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조색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시원한 느낌. 우리 2강인가요? 그 배색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 주조색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컨셉을 이끌고 가는 아주 주가 되는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그래서 뭐 저는 블루의 뭐 페일 블루 색상, 또 화이티쉬의 블루 색상 이런 거를 선택을 했어요. 조금 환하고 밝은 명청색 계열의. 그리고 보조색은 약간 눈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약간 밝은 톤의 그린이랑 조금 더 좀 시원한 느낌을 팍 주기 위해서 비비드 톤의 블루, 화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그 시원함을 조금 더 강조시켰어요. 그 다음에 강조색은 퍼플 블루, 비비드의 퍼플 블루, 레드 퍼플, 비비드의 레드 퍼플 같은 거를 강조색으로 탁 주면서 좀 활기찬 느낌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 의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배색을 하면 면적 비례표라는 게 있어요. 위에처럼 색을 선정하는 거는 그냥 면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주조색인지 어떤 게 보조색인지 어떤 게 강조색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밑에 있는 면적 비례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례에 따라서 요만큼의 이 색상이 들어갔구나. 요만큼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얘가 강조고 얘가 보조색이구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색을 만드는 문제가 2문제, 그리고 면적 비례표 쓰는 것이 2문제가 나오게 되고, 기사에서는 한 문제에 면적 비례표를 2개를 작성해서 2가지를 비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1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색 의도에는 더운 작업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원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유사색조의 블루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이 작성을 하실 때는 어떠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색을 써서 어떤 배색을 하였다.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 앞에서 배운 포카마이의 배색, 가마이의 배색, 뭐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 뭐 유사색조 배색, 유사 색상 배색, 뭐 반대 색상 배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꼭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색 같은 경우에 뭐 작업 환경의 안정감과 뭐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그 안정적인 느낌을 그 그린 계열의 고명도의 페일 톤으로 뭐 유사 색상 배색한다. 뭐 그리고 블루, 비비드 톤의 블루와 화이트는 뭐 시원한 느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톤온톤 배색한다. 뭐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고, 강조색은 작업 능률의 향상과 뭐 율동감을 주기 위해 비비드 톤의 뭐 레드 퍼플을 뭐 사용해서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들이 배색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은데 이 색채 계획과 설계 및 디자인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 이미지, 뭐 패션 이미지, 미술 사조, 그리고 뭐 우리 색조, 뭐 KS 색조, KS 색상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 강의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